네, 안녕하세요. 이피투자 연구소의 윤서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오랜만에 휴마시스고요. 코드번호는 205470입니다. 현재 11월 25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최근에 기준은 하나 만들고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좀 충족이 되는 느낌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물대 기반해서 매수 관점을 보자라는 리뷰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소 중첩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약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약 부문에서는 이제 심혈관이라든지 산부인과 그리고 감염성 암질환 그리고 임신 진단 검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 셀트리온과 이제 협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는 굉장히 강했던 재료가 있었습니다. 네, 6월 달에.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그런 재료 소멸이나 아니면 주가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흐름을 보였으나,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이제 몇십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는 한 300명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서 지금 예전처럼 붙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진단키트 부족 현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보통 7일 평균에 이제 하루가 16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전 주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 사망자 추이도 제가 일전에 본 거는 이제 2천여 명에 근접을 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은 그런 최근에 이제 모멘터 아니 이벤트들에 의해서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코로나 테스트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테스트 키트나 소모품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확진자로 인한 확산 가능성도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있었고, 다만 좀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일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한데, 배포는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의료 종사자들이 우선 접종을 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반인에게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라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모더나나 화이자 그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백신 임상 데이터 뉴스가 이제 나오고 나서 이게 수급적인 요인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인 요인들이고, 주가 차트로 보게 되면 이제 추세가 별로 안 좋으니까 깨졌으니까.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들도 깨지게 되면은 차트 보는 사람들이 차트 보고 누가 투자하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내 체외 진단 기업들 주가는 다 급락을 했었죠. 네,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수혜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빠르게 이동을 하였는데, 일단 지금은 백신이 최종적으로 규제 기간의 허가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양산까지는 몇 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신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진단키트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모멘텀이 안 보일 때 천천히 저는 이제 지지 기반은 이 정도로 보고 있었죠. 지지선은 여기인데, 여기가 깨졌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 한 6,000원대? 6,000원대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워요. 상당히 매수세가 약하다. 그리고 오늘도 약 장중에 11% 정도 상승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진 않죠. 나쁜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예매한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저항 트렌드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런 저항 트렌드를 만약에 돌파를 지금 나온 시점이잖아요. 그럼 다음 트렌드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날이었죠. 12,000원대, 13,000원대 깨질 때 손절이나 아니면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이런 지지선들이 몰려있는 구간들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매수로서 동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지지선은 여기로 판단했었죠. 예전에 내려오는 시점에 있어서 7,800원대에서 9,200원대, 9,150원대를 이제 지지선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지지선이라고 해서 매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게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긴 한데, 수급이 잘 안 붙는 이유가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는 약간 소외받는, 당연한 거죠. 약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단키트를 사용을 하긴 할 텐데, 테마적으로 그게 더 강하다 보니까 약간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달라붙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매물대 기반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 안에서 저는 매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릴 거라고 하면요. 근데 다만 매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아가야 될 물량들이 있고, 또 기다리는 이슈나 아니면은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올리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런 시점까지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 탄력을 얼마나 받는지는 좀 추후의 사이클을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요. 그래서 리뷰는 오늘 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젠이 급락을 했죠. 시젠이 급락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선반영 되지 않았나. 시젠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뭐 박스피로 보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받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저는 이제 추세선 정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보다는 그냥 추세가 깨졌을 때, 여기 이런 데가 이제 하단 지지선, 그럼 여기서는 절대 매수를 받지 말자라는 의견을 이제 수젠텍에서 드렸었는데, 그에 좀 폭락을 하는 흐름이고, 실상 슈마시스도 비슷한 의견이었죠.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저항 트렌드가 있고요. 저항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했던 게 이 정도의 채널적인 요인들에 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로그 눈금으로 봤었죠. 지난 시간에는 로그 눈금으로 봤었는데, 로그 눈금으로 보고 그런 지지선을 테스트나 아니면은 그 위에서는 매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깨지게 되면은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2,600원대 였는데 12,600원대를 깼죠. 깨면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보는 관점은 단순한 원리였고, 다만 여기는 깨지기 전까지는 지지 구간은 맞는데, 만약에 깨고 나서 반등 오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깨고 나서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약간 기술적 분석이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약간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지지 라인을 깼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6,4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다. 예. 근데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질수록 반등 세기는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